모든 충성 고객이 떠났다. 한때 줄 서서 먹던 베스킨라빈스의 몰라. 소름 돋는 진짜 이유. 여러분, 지금 당장 여러분의 어린 시절이나 20대 추억을 떠올려 보시겠습니까? 매달 30일 일이 되면 친구들과 베스킨라빈스 앞에 길게 줄을 서서 이달의 신상 맛을 기다리던 그 열기. 한 숟갈에 5,000원이 넘는 아이스크림을 사기 위해 지갑을 열었던 그 시절이 생생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말입니다.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대한민국 아이스크림 시장을 40년 가까이 철저하게 지배하던 그 베스킨라빈스가 지금은 창사 이래 처음으로 수백억 원대의 적자를 기록하며 무너지고 있습니다. 매장 수는 오히려 1,700개를 넘어서 사상 최대인데 왜 매출은 폭락하고 점주들은 한숨만 쉬는 걸까요? 심지어 23년 연속 흑자를 달성하던 불패 프랜차이즈가 어떻게 한국 고객들의 발길이 싹 끊긴 채 처참한 몰락을 맞이하게 된 걸까요? 오늘 유쾌한 경제학에서는 모두가 줄 서서 먹던 그 달콤했던 시절부터 지금의 차가운 현실까지 베스킨라빈스의 몰락에 숨겨진 소름 돋는 진짜 이유를 단 한 장면도 놓치지 않고 파헤쳐 보겠습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신다면 왜 한국인들이 더 이상 비싼 아이스크림에 돈을 쓰지 않게 되었는지, 그리고 이 변화가 여러분의 지갑과 자영업의 미래에 어떤 무서운 경고를 던지고 있는지 완벽하게 이해하시게 될 겁니다. 자, 그럼 1985년 대한민국 상륙부터 시작해 보시죠. 사실 베스킨라빈스의 한국 이야기는 성공 신화 그 자체였습니다. 1985년 국내에 처음 들어왔을 때만 해도 아이스크림은 여름에만 먹는 계절 상품 취급받던 시절이었습니다. 그런데 베스킨라빈스는 30일 가지맛이라는 파격적인 콘셉트로 매달 새로운 맛을 출시하며 사계절 디저트로 자리잡게 만들었습니다. 특히 1990년대 후반부터 2000년대 중반까지는 대한민국 데이트 코스의 필수 아이템이었죠. 커플들이 핸드폰 없이도 줄 서서 기다리며 이번 달은 뭐 나왔어? 하며 설레던 그 로맨틱한 풍경. 2010년대 들어서면서 매장 수가 1,000개를 돌파하고 매출은 매년 사상 최대를 경신했습니다. 2022년에는 매출 5,859억 원이라는 경이로운 기록을 세우며 절정에 올랐습니다. 이건 단순한 아이스크림 회사가 아니라 대한민국 디저트 문화 자체를 만들어낸 제왕이었던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부터 진짜 소름 돋는 반전이 시작됩니다. 2023년 갑자기 매출이 1,000억 원 가까이 증발하며 창사 첫 적자로 돌아선 겁니다. 자, 이제 그 절정의 정점에서부터 어떻게 추락이 시작되었는지 정확히 파헤쳐보죠. 2022년 베스킨라빈스는 매출 5,859억 원이라는 사상 최고 기록을 세우며 여전히 왕좌에 앉아 있었습니다. 매장 수도 1,700개를 넘어 사상 최대 규모로 팽창했죠. 그런데 불과 1년 만에 매출이 4,967억 원으로 15% 이상 폭락하며 창사 첫 적자를 기록합니다. 운영사 비알코리아는 290억 원의 영업 손실을 내며 23년 연속 흑자 신화를 산산조각 냈습니다. 매장 수는 오히려 늘었는데 왜 매출은 이렇게 무너진 걸까요? 여기서 첫 번째 소름 돋는 반전이 등장합니다. 바로 과도한 매장 확장 때문이었습니다. 2010년대 후반부터 베스킨라빈스는 폐업률 0%라는 불패 신화에 취해 공격적으로 출점을 밀어붙였습니다. 동네마다 골목마다 베스킨라빈스 간판이 걸리다 보니 같은 상권 내 매장들이 서로 고객을 빼앗는 자가 식인 현상이 벌어진 겁니다. 매출은 전체적으로는 유지되는 듯 보였지만 개별 점주들의 매출은 뚝뚝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한 점주는 옆 동네에 새 매장이 들어서면서 하루 매출이 반토막 났다고 울분을 토하기도 했죠. 그런데 이건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진짜 치명타는 외부에서 날아왔습니다. 2020년대 들어 대한민국 디저트 시장에 거대한 지각 변동이 일어난 겁니다. 먼저 편의점들이 프리미엄 아이스크림으로 무장하기 시작했습니다. CU의 라라스윗, GS25의 벤앤제리스 콜라보 제품들이 베스킨라빈스 맛을 반값 수준으로 따라잡으며 젊은 층을 휩쓸었습니다. 집 근처 편의점에서 1,000원대의 비슷한 퀄리티를 즐길 수 있는데 누가 굳이 5,000원짜리 싱글 레귤러를 사러 가겠습니까? 여기에 저가 카페들의 폭발적 증가가 결정타를 날렸습니다. 컴포즈 커피, 메가커피 같은 싼 커피숍들이 빙수와 디저트를 3,000원대에 팔며 베스킨라빈스의 고객을 통째로 빨아들였죠. 그런데 여러분, 이 경쟁만으로 베스킨라빈스가 이렇게 무너질 리 없다고 생각하시죠?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압도적인 브랜드 파워로 경쟁자를 짓밟던 그들이었으니까요.
하지만 여기서 두 번째 소름 돋는 진짜 이유가 드러납니다. 바로 대한민국 소비자들의 지갑이 서서히 닫히기 시작한 겁니다. 2022년부터 물가 상승률이 치솟으면서 외식비와 디저트비가 가장 먼저 칼질당했습니다. 한국은행 자료를 보면 2023년 소비자 물가지수가 4% 이상 뛰었고 특히 아이스크림 같은 사치품 가격은 10% 가까이 올랐습니다. 베스킨라빈스는 싱글 레귤러 한 개에 5,000원을 훌쩍 넘기는데 이게 한 달에 몇 번 먹을 수 있는 가격인가요? 영끌로 집 사고 대출 이자 갚느라 허리 휘는 2030세대에게 5,000원 아이스크림은 사치 그 자체가 된 겁니다. 여기에 금리 인상이 결정타를 날렸습니다. 기준금리가 3.5%까지 치솟으면서 가계대출 이자가 폭발적으로 늘었죠. 월급 받아도 통장 잔고가 줄어드는 현실에서 달콤한 위로조차 포기하게 만든 겁니다. 실제로 통계청 자료를 보면 2023년 외식 및 디저트 지출이 전년 대비 10% 이상 감소했습니다. MZ세대는 이제 가성비와 가심비를 넘어 무지출 챌린지까지 하며 소비를 극도로 줄이고 있죠. 베스킨라빈스 앞에 줄 서던 그 열정적인 젊은이들이 이제는 집에서 냉동실 뒤져 먹거나 아예 안 먹는 쪽을 선택한 겁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베스킨라빈스 본사는 이 변화를 과연 제대로 읽었을까요? 오히려 그들은 가격을 더 올리고 프로모션을 줄이는 역주행을 했습니다. 30일 1 할인 행사마저 축소하거나 조건을 까다롭게 만들면서 충성 고객들조차 등을 돌리게 만들었죠. 한 네티즌은 옛날엔 매달 30일 1이 기다려졌는데 이제는 그냥 스쳐 지나간다고 한탄하기도 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가격 문제가 아니라 브랜드와 고객 사이의 신뢰가 서서히 무너진 순간이었습니다. 자, 이제 세 번째 충격적인 이유로 넘어가 보죠. 세 번째 이유는 바로 베스킨라빈스 내부에서 터져나온 치명적인 균열이었습니다. 프랜차이즈 시스템의 어두운 이면입니다. 베스킨라빈스는 국내 운영사 BR코리아를 통해 철저한 직영이 아닌 프랜차이즈 방식으로 확장해왔습니다. 그런데 이 시스템이 성공의 원동력이던 동시에 이제는 몰락의 독이 되고 있는 겁니다. 본사가 점주들에게 요구하는 로열티와 원자재 공급 가격이 터무니없이 높았습니다. 아이스크림 원료부터 포장지, 심지어 유니폼까지 본사가 지정한 곳에서만 비싸게 사야 했죠. 한 점주는 매출의 30% 이상이 본사로 들어가는데 남는 게 없다 하고 토로하기도 했습니다. 게다가 매장 인테리어 리뉴얼 비용까지 점주가 전부 떠안아야 했습니다. 몇 년 주기로 수억 원씩 들어가는 리모델링 비용 때문에 빚만 늘어나는 악순환이 이어진 겁니다. 결국 많은 점주들이 한계에 몰려 매장을 포기하거나 겨우 버티는 좀비 매장으로 전락했습니다. 고객 입장에서는 예전처럼 밝고 친절한 매장이 아니라 피곤에 찌든 직원들만 보이게 된 거죠. 요즘 베라 가면 서비스가 엉망이다 라는 불만이 SNS에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점주들의 불만이 아니라 브랜드 전체의 신뢰를 갉아먹는 치명적인 상처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본사는 이 목소리를 제대로 들었을까요? 오히려 더 많은 매장을 열자고 독려하며 점주들을 더 몰아붙였습니다. 결과적으로 매장 수는 1,700개를 넘었지만 실제 운영이 가능한 건강한 매장은 훨씬 적어진 겁니다. 겉으로는 여전히 거대 제국처럼 보이지만 속으로는 이미 썩어가고 있었던 거죠. 여기까지가 베스킨라빈스 몰락의 세 가지 주요 원인이었습니다. 과도한 확장, 외부 경쟁과 소비 위축, 그리고 내부 프랜차이즈 시스템의 붕괴. 하지만 여러분, 이 모든 게 단순히 베스킨라빈스만의 문제일까요? 아니요, 이건 결코 베스킨라빈스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 몰락은 대한민국 자영업과 프랜차이즈 시장 전체에 들이운 어두운 그림자의 일부일 뿐입니다.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프랜차이즈 창업은 실패가 거의 없는 황금알 낳는 거위 취급받았죠. 치킨, 커피, 디저트 가리지 않고 동네마다 간판이 쏟아지듯 생겨났습니다. 2020년대 초반까지 프랜차이즈 매장 수는 100만 개를 훌쩍 넘기며 사상 최대를 기록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폐업률이 치솟고 생존율은 바닥을 치고 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 자료를 보면 최근 3년 새 프랜차이즈 폐업이 40% 이상 폭증했습니다. 베스킨라빈스처럼 겉으로는 매장 수가 많아 보이지만 속으로는 좀비 기업들이 즐비한 겁니다. 왜 이렇게 된 걸까요? 첫째, 과포화입니다. 같은 브랜드가 반경 1km 안에 여러 개 들어서면서 서로 고객을 갉아먹는 치킨 게임이 벌어졌죠. 둘째, 인건비와 임대료 폭등입니다. 최저임금이 매년 오르고 상권 임대료는 천정부지로 치솟으면서 마진이씨가 마른 겁니다.
한 점주는 월세와 인건비 내고 나면 내 손에 남는 게 월 100만 원도 안 된다고 호소합니다. 셋째, 소비 패턴의 급변입니다. 배달앱과 편의점, 가정 간편식 HMR, 이 외식과 디저트를 집어삼키고 있죠. 집에서 넷플릭스 보며 편의점 디저트 먹는 게 이제 기본이 된 시대입니다. 이 모든 게 합쳐져 대한민국 자영업자들의 빚은 사상 최고치를 갈아치우고 있습니다. 베스킨라빈스의 몰락은 바로 이 거대한 쓰나미의 첫 희생양일 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쓰나미는 단순히 외부 경쟁이나 비용 상승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더 깊은 곳에서부터 대한민국 경제 구조 자체가 서서히 썩어가고 있는 겁니다. 바로 소비 양극화입니다. 2020년대 중반부터 한국 사회는 명확하게 둘로 갈라졌습니다. 한쪽은 루이비통과 샤넬을 사는 초프리미엄층, 다른 쪽은 1,000원짜리 편의점 디저트로 만족하는 절약층, 중간에 있던 베스킨라빈스 같은 합리적 프리미엄은 설 자리를 잃어버린 겁니다. 통계청 자료를 보면 최근 3년 세고가 디저트 시장은 성장한 반면 중저가 외식은 급감했습니다. 5,000원 아이스크림은 너무 비싸서 사치지만 동시에 너무 싸서 자랑이 안 되는 애매한 위치에 갇힌 거죠. 젊은 층은 이제 인스타 감성조차 돈 들이지 않고 집에서 따라합니다. 집에서 에어프라이어로 쿠키 굽고 냉동 과일로 스무디 만들어 먹는 게 트렌드가 됐습니다. 베스킨라빈스가 상징하던 작은 사치의 시대는 이렇게 조용히 끝나가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더 소름 돋는 사실 하나. 베스킨라빈스 본사는 이 현실을 알면서도 거의 손을 놓고 있었습니다. 가격을 내리거나 대대적인 혁신을 하기보다는 기존 방식에 매달리며 시간만 보냈죠. 최근에서야 편의점 콜라보 제품을 늘리고 할인 행사를 부활시키고 있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고객들의 발길은 돌이킬 수 없을 만큼 멀어져 버렸거든요. 한 업계 전문가는 베스킨라빈스는 변화의 속도를 따라잡지 못했다고 냉정하게 평가합니다. 이건 단순한 한 브랜드의 실패가 아니라 대한민국 중산층이 사라지는 과정의 축소판입니다. 자, 이제 이 이야기가 여러분에게 던지는 무서운 질문으로 들어가 보죠. 여러분, 만약 여러분이 베스킨라빈스 점주라면 지금 이 순간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수억 원 빚을 지고 매달 로열티를 바치며 겨우 버티는 매장을 계속 끌고 갈까요? 아니면 과감하게 정리하고 새로운 길을 찾을까요? 더 나아가 여러분이 자영업을 꿈꾸는 예비 창업자라면 이 이야기를 듣고도 프랜차이즈에 뛰어들 수 있으시겠습니까?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성공 보장처럼 보이던 그 길이 이제는 지뢰밭이 되어 버렸습니다. 이건 단순한 한 브랜드의 몰락이 아닙니다. 대한민국 중산층과 자영업의 뿌리가 서서히 흔들리고 있는 거대한 경고 신호입니다. 소비 양극화가 심해질수록 중간 가격대의 브랜드는 점점 더 설 자리를 잃어갑니다. 베스킨라빈스처럼 오랜 전통과 브랜드 파워를 가졌어도 변화에 적응하지 못하면 이렇게 무너질 수 있다는 냉혹한 현실. 그런데 여러분, 베스킨라빈스는 과연 이 위기에서 살아남을 수 있을까요? 최근 비알코리아는 편의점 콜라보를 늘리고 저가 제품을 출시하며 방역을 시작했습니다. 2024년 적자폭을 줄인 데 이어 2025년 말 연말 특수로 흑자 전환을 노리고 있죠. 하지만 이미 고객들의 마음은 멀어진 상태입니다. 한번 잃은 신뢰를 되찾는 건 새로운 고객을 모으는 것보다 훨씬 어렵습니다. 업계에서는 이미 늦었다는 냉정한 목소리가 많습니다. 이건 베스킨라빈스뿐만 아니라 모든 프랜차이즈 본사와 점주들에게 던지는 질문입니다. 변화의 속도를 따라잡지 못하면 아무리 강한 브랜드라도 결국 무너진다는 사실. 자, 이제 오늘 긴 여정의 교훈을 정리해보죠. 해보죠. 베스킨라빈스의 몰락은 돈의 문제가 아니라 시대의 변화와 적응 실패가 빚어낸 비극입니다. 여러분의 지갑이 닫히는 이 시대에 작은 사치조차 위협받고 있다는 소름 돋는 현실. 여러분은 이 이야기를 들으며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과거 매달 30일 일을 손꼽아 기다리던 그 설렘이 이제는 먼 추억이 되어버린 현실. 한 숟갈에 5,000원 넘는 아이스크림이 더 이상 작은 사치가 아닌 큰 부담이 된 이 시대. 베스킨라빈스의 몰락은 단순한 디저트 회사의 실패가 아닙니다. 대한민국 중산층의 소비력이 서서히 증발하고 있는 거대한 흐름의 일부입니다. 물가는 오르고 금리는 치솟고 대출 이자는 무섭게 불어나는데 월급은 제자리. 이런 현실 속에서 가장 먼저 사라지는 게 바로 작은 행복입니다. 커피 한 잔, 아이스크림 한 스쿱, 영화 한 편. 이 모든 게 이제는 신중하게 계산해야 하는 대상이 되어버렸죠. 베스킨라빈스는 그 변화의 물결을 제대로 읽지 못하고 과거의 영광에 안주하다 무너진 겁니다.
브랜드 파워가 강하다고 영원히 강한 게 아니라는 냉엄한 교훈. 고객의 지갑이 변하면 브랜드도 변해야 합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 변화는 베스킨라빈스에서 끝나지 않을 겁니다. 비슷한 위치에 있는 수많은 프랜차이즈와 외식 브랜드들이 줄줄이 흔들리고 있죠. 다음 차례는 누가 될까요? 여러분의 동네에 있던 그 유명한 카페나 치킨집일 수도 있습니다. 음악. 이 소름 돋는 현실이 여러분의 소비 습관과 창업 꿈에 어떤 경종을 울리고 있나요? 여러분은 여전히 비싼 아이스크림을 사 먹으시나요? 아니면 집에서 직접 만들거나 아예 포기하셨나요? 그런데 여러분, 이 영상이 만들어지는 2026년 현재까지도 베스킨라빈스의 상황은 크게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음악. 2024년 비알코리아 전체 매출은 7,125억 원으로 소폭 늘었지만 영업손실은 여전히 99억 원에 달했습니다. 2023년 2,990억 원 대규모 적자에서 손실폭은 줄었지만 흑자 전환에는 실패한 겁니다. 더 소름 돋는 사실은 2025년 감사보고서에서 베스킨라빈스 사업부 매출을 별도로 공개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창사 이후 25해 만에 처음으로 숨긴 실적. 이는 브랜드 부진을 더 이상 숨길 수 없다는 방증이죠. 점주들은 여전히 높은 로열티와 강제 판촉에 불만을 터뜨리고 있고 할인 중심 전략으로 프리미엄 이미지는 바닥을 치고 있습니다. 인기 맛은 여전히 팔리지만 전체적인 고객 이탈은 멈추지 않고 있죠. 이건 단순한 일시적 위기가 아니라 대한민국 디저트 시장의 구조적 변화 속에서 오랜 제왕이 서서히 무너지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베스킨라빈스의 몰락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깊은 어둠 속으로 들어가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이 소름 돋는 이야기가 단순한 과거가 아니라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의 지갑과 선택에 던지는 무서운 경고라는 걸 잊지 마세요. 작은 사치가 사라지는 시대,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오늘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댓글로 여러분의 경험과 생각을 공유해주세요. 공유해주세요. 다음에는 또 다른 충격적인 경제 이야기를 가지고 찾아오겠습니다. 그럼 안녕히 계세요. 디제이 매트먼 미세요. 지금까지 유쾌한 경제학이었습니다. 음악 아우로